그래서 양식이라고 얼음을 고기를 너가 저반사가 여기 젖었잖아. 자, 6하고 2주 남았습니다. 네. 이지밖에 안 나왔어. 이지밖에 안 나왔어. 진짜 2주 남았네. 진짜 이주선 알았어. 와, 망했어. 무한탄 쓰다니. 전화하자. 진짜 열심히 해 서구야 네 오늘 그거 많이 나왔어. 교복은 메인입니다. 입학 씨가 졸업식 때 쓰실 건데. 입학 씨가 졸업식 때요. 꾸실 거라고요? 입학식 때 입고 졸업식 때 또 끝인데. 아니 저 거기까지 많이 먹어요. 어? 생각보다 교복 입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 맨날 입고 다녀. 교복 입고 학교 안 되잖아. 학교 안 입고 다니라고요? 학교 안 해. 아니 기숙사에서도 이거 이거 입혔는데 바지 입고 하고 또 교복 입고. 기숙사에서도 이거 입었죠? 잠옷으로 성분이 사무소 없는데? 누구의 셔츠 입고 자는 거니? 뭐야? 맞는 대학이고 이백스. 공식적이네. 나는 그냥 계속.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저희 건전화에 의한 전이 상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저쪽에 에너지 부분까지 다 이야기했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기로 했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보자. 고체 표면에 분포한 전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표면에 분포하는 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주판 중에서 많은 전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지. 이걸 중에서 꼭 나오지 피레철 만드는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반지름이 A인 도체구가 있습니다. 자, 이 도체구는 금속선에 또 다른 도체구 반지름이 B인 도체구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두 녀석에게 도체선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Q라는 전하를 주게 되면, 자, 얘네들은 각각 Q1이라는 전하와 Q2라는 전하로 나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Q라는 녀석은 Q1 더하기 Q2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때 이쪽에 플러스 전하들 Q1이 발견되는데 얘의 전하 밀도는 시그마 1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플러스 전하들이 오게 되는데, 자, 이 전하들이 시그마 2라는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Q1이라는 녀석은, 자, 표면을 분포하니까 4파이 A 제곱. 표면의 넓이가 되겠지. 곱하기 시그마 1이야. Q2라는 값은 어떻게? 4파이 B의 제곱 시그마 2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순대국집 맛있다? 네. 이쪽보다 맛있어? 대감순대보다 맛있어? 저쪽은 안 가봤어. 대감순대하고 저기 다 가본 사람이 한국 같은 저희 베란스 사골맛 블랙리스트 어? 사골맛밖에 안 나던데요. 여기? 사골맛? 순대국 맛있고? 저는 그거 있었어요. 대감 맛. 대감이 더 맛있겠다. 대감 블랙리스트. 근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 대감 맛있어. 얘네 대감 블랙이 대감 가는데 대감살 마른 걸로 먹어야 더 맛있어. 따로는 맛없어. 그래서 밥 많이는 못 먹어요. 국물 속에 토렴해갖고 주다 보니까 밥알 사이에 국물이 스며들어. 이렇게 나중에 밥 먹을 때 밥알이 이렇게 수제국 맛이 푹 들어가고 맛있어. 자, 그러면 국수불고 맛이지.
3명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선생님 점심을 웬만하면 안 먹으러 나갔는데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거든. 약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학생 3명이 먹고 있더라고. 살고 나왔지. 저희도 저녁 같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하우스 나오잖아. 오. 네, 집 가기에는 바깥이고. 10시 반에? 네. 소주랑 같이. 10시반에 술 먹으러 가야지 자식아. 저희는 오렌지 주스. 성균이도 술 드는 거. 그거 먹어봤어? 나술 마신 같이 거. 먹- 둘이 술 먹으러 다니는 거야? 밤에 한국 끝나고? 와. 중심 중에 깔아놓으시는 교복 입고? 맥주랑 캔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간에 교복 입고 생각을 하지? 사정들인지? 선배들이 뭐라고 안 하죠? 선배들이요? 지금 진과 교복 입고 다니면 막 어깨 올라가고 그럴 때지 막 이러시던데요. 주변 선배님 그랬어요. 뭐라고? 야신 선배님. 최준현 주변이가 뭐라고 해? 저런 때쯤이면 진상교복 입고 어깨뽕이 딱 올라오시고. 에이, 한가령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어깨 좀 힘들어할 정도겠지. 근데 니네 스스로가 과중각도 되네. 중점. 전 아니에요. 니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아니라 쟤네가 저희는 인과 얘는 뭐 핑크 셔츠 얘네 따위 친구들 인과 와. 준수야 너 너무하다 진짜. 뭐 해봤자 어차피 또 물에 빠질 텐데.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하면 이 녀석에 대해서 자 여기에 나타나는 전위를 V1이라고 하면 표면에서의 전위는 얼마가 돼? K 곱하기 반지름 A분의 Q1이 되겠지. Q1 대신에 대입하면 얘는 4파이 K 곱하기 A 곱하기 시그마 1이라고 쓸 수 있는. 또한 V2라는 값을 살펴보면 V2는 K 곱하기 B분의 Q2가 되겠지. 그럼 얘는 4파이 K 곱하기 B 시그마 2가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금속 선에 의해서 뭘 이루게 돼? 등 전위를 이루겠지. 등 전위를 이루니까 얘는 4파이 K 곱하기 A 시그마 1이라는 거지. 4파이 K B 시그마 2가 됐다라고 얘기해. 맥주 따는 사람. 오늘 맥주 같이 자, 그러죠 보자. 나중에 맥주 먹을 때 종이컵에 따라 먹으면 크림이 안 나온다. 맥주 먹을 때 거품을 최대한 덜 따르면은 나중에 먹고 크림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 종이컵에 먹으면 크림이 안 나와. 자, 따라서 얘는 A 시그마 1이라는 녀석은 B 시그마 2와 같아. 즉, 전압 밀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압 밀도가 크대. 네.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반지름이 적을수록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다.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서 뾰족한 쪽에 전압가 더 많고요. 이때 얘들이 가는 전압 B를 보자. Q1 대 Q2의 B는 자 얘는 4파이 주어지니까 A 제곱 시그마 1대 B 제곱 시그마 2가 되지. 근데 A 시그마 1과 B 시그마 2가 같으니까 얘는 A 대 B라고 해. 반지름이 클수록 전하 양은 더 많다는 뜻이야. 많지만 듬성듬성하게 놓여있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촘촘해서 양은 적지만 밀도가 크고, 자 듬성듬성 있어서 양은 많지만 듬성듬성 있어서 섞이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쟤네들이 갖는 전하량 Q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 자 Q1이라는 값은 자 Q1 더하기 Q2라는 값이 전체 Q가 되버리니까 이 B를 이용하면 Q1이라는 거 더하기 Q2는 Q1 곱하기 자 Q1 곱하기 A분의 B가 되버리지.
자, 이게 Q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Q1이라는 녀석은 A1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Q가 돼. 자, QB는 얼마가 돼버리지? A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Q가 된다라는 반대비 넣을수록 더 많은 전압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했지요. 자, 축전기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 498쪽에 38번 같은 예제들은 과거에 학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오케이? 갖고 기출 문제로 480쪽에 38번 문제가 이용된 적이 있어요. QB는 뭐예요? QB는 뭐예요? Q2. Q2는 Q2. 오는 줄 알았어요. Q. 자, 그러면 축전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에 대해서 축전기는 말 그대로 뭐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전기를 저장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어떤 식으로 전기를 저장할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금속반 검정기를 사용하고 이 검정기를 플러스 전하로 대전시켰어. 자, 그리고 이쪽에 넓은 극한을 가진 녀석을 덧붙여봤어. 자, 그러면 뾰족한 쪽에는 많이 있고 평평한 쪽은 조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들이 다 배열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연 방전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 자연 방전이라는 건 뭐니? 공기 중에 있는 전자들과 결합된 애들이 전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공기 중에는 어디에 전하들이 있어? 주로 수증기 같은 곳에 전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들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얘는 중성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전하를 많이 모아두고 싶어. 자, 어떻게 하면 많이 모아둘 수 있을까? 이거 얼음 맛있어? 근데 순댓국 빨렸다가 혀가 데워가지고 안 먹으면 간질.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나무 얼음 먹는 거야? 주스하면서 먹어야지. 자, 그러면 아, 선생님 술집에나 가봐야 돼. 그렇죠. 다 플러스. 사장님 초콜릿 주는데. 비웃는데요? 얼마나 많이 선생님 초콜릿 박스로 사가지고 손님들마다 다 주잖아. 그래요? 저기 그쪽은 다 플러스. 어? 자연단. 야, 다 플러스지.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주정비.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지원비를 밀고 늘어다니니까 맞아 상우야 너도 몰랐잖아. 나는 아무 소리 이게 모르는 거지. 야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향경소.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접지식인 똑같은 면적의 금속판을 마주보게 하지. 자, 이 접지한 녀석은 뭐가 많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전자가 무지하게 많아. 얘는 중성인데 전자를 쉽다 보니까 전자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에 플러스 성질 있잖아. 플러스 성질 있으면 이쪽으로 누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 하나 왔네? 여기는 마이너스 싫잖아. 얘는 반대쪽으로 넘어가. 그럼 여기 플러스가 또 생기네, 그치? 이 플러스 보고 또 올라오네? 플러스.
안쪽 표면에 플러스 전하를 구합니다. 이쪽은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전하량을 갖게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 중성화되겠지. 이쪽은 중성화되고 완전히 중성이 돼서 닫혀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전하가 이 극한 사이에서 팽팽하게 놓여져 있겠네. 그렇다고 더 많은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니? 그렇지 않아. 전달들 간에도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는 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Q가 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압들이 저장돼서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큼 오랫동안?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당히 빨리 없어지는 편이야. 빨리 빠르다고 하고 금세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참고로 혹시 집에서 텔레비전 수리받아 본 사람 있니? 텔레비전이나 전기 제품 수리한 기사가 와가지고 AS 기사가 와서 수리해 본 거. 전등 뭐 부품 같은 거 뭐 꺼내갖고 뭐 부품 갈아 끼고 하는 거 본 적 있니? 네, 봤어요. 그냥 그 정도는 버리는 거야 집에서? 사전에 뭐냐?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수리공 아저씨들이 오게 되면요, 쇠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USB 비슷한 녀석을 기판 뒤에다가 도면을 보면서 꾹꾹 찍어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기판 안에 쇼트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기판 안에 축전기의 양 극에다가 맞대 갖고 방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만 하면 감전돼.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실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그 방전을 시켜요. 수리를 안 받는구나. 전화 버리는구나. 선생님이 수리 안 하고 버리는 게 딱 하나 있어. 중국산 전자제품. 수련 선생님 핸드폰 저거 중국산이라고 하지 않아? 샤오미. 샤오미죠. 저건 안 고장나. 그나마 대륙의 실수잖아. 대륙의 실수에서 고장이 안 나. 근데 제가 좀 미친 짓을 하더라. 파일을 지우지. 그럼 용량이 지운 만큼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정부 파일이 생겨서 그대로 있어. 근데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몰라. 못 찾아. 폴더 다 지워도 안 나와.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 포맷 다시 시작하니까 공장 추리하면 물론 당연히 되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없어지더라. 램 같은 느낌인데? 램같이. 피발스. 램도요. 그 안에 축전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D램이라고 하잖아. 디지털 정보를 축전기에 가둬놓는 거야. 충전이 돼 있으면 1, 충전 안 돼 있으면 0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화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뭘 할 수 있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 이 0101 8개 세트가 1비트가 돼버리지. 1바이트가 돼버리지. 그지? 1바이트가 돼버려. 자, 얘기 나왔는데 집적도가 매우 중요하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성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게 나노 선폭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회사 다닐 때 보통 0.5 마이크로미터 선폭을 최저 선폭이라고 했거든. 지금 0.00 XX 나노 마이크로미터가 요즘 선폭이야.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고 해. 여기가 1나노거든. 나노 기술이라고 해. 나노 선폭을 갖는다라고 해. 근데 빛의 파장이 얼마 정도가 되니? 빛의 파장이 우리 가시광선 영역대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가 돼? 미터가 돼버려. 얘가 얼마? 400 나노미터야. 그럼 이거 갖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 얘를 자외선의 선폭을 쓸 것 같아. 근데 자외선보다 더 작은 선폭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 나중에 점점 이게 발달해 가니까.
그럼 자외선을 안 쓰고 뭘 써야 되지? X선이나 감마선대가 있는데 얘네들은 렌즈를 통해서 굴절시킬 수가 없어요. 렌즈를 통해서 굴절이 안 돼. 그럼 빛을 모아줄 수 없기 때문에 허당이지.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네. 그치? 지금쯤 막 이거 기술 개발 연구하고 있겠지. 너네가 개발하면 진짜 부자되지. 선생님이 유추하건데 앞으로의 기술은 이럴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 첫 번째, 엄청나게 짧은 파장을 주면서도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거나 퍼지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지금 있어. 전자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을 만든 거야. 전자현미경을 만든 거야. 근데 얘를 반도체하고 기술을 연관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만들 때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실리콘 웨이퍼가 있지. 실리콘에 기판이 있단 말이야. 원래 본판. 얘는 항상 N형 반도체로 도핑이 되어 있어. 그럼 이 안에다가 반도체 역할 PN 접합 다이오드하게 P형 반도체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P형 반도체에 성분을 줄 수 있는 13족 원소들을 도핑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도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쏘면 다 도핑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겠지. 이거를 주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 얘를 보호막을 만드는 거야. 보호막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거를 쌓이게 해야 되거든. 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몇 년 전에 일본 석기들이 수출 안 한 품목이 있지. 세 가지 반도체 품목. 첫 번째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지. 원래는 플로리나 수소산이야. 플로리나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얘네들 반도체를 녹여줄 수 있거든. 얘들은 SiO2를 녹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웨이퍼를 가공하는 데 써. 그 다음에 두 번째 품목이 뭐냐면 PR이라는 거야. PR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위에 기판 위에 얘를 도포해서 말리면 얘가 사진의 필름의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 이 화합물이 분해가 돼버려. 그럼 씻어버리면 분해된 녀석이 식혀나가겠지. 그죠? 식혀나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도핑을 시켜주면 돼. 얘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선은 이 아이를 변화시켜줄 수 있을까? 아직 이거의 전자선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얘네들이 변하는 이 보호막 물질이 없어. 나중에 화공 전공할 사람이 화학 만들어. 너 물리 아니니? 저 너 화학자 된다 그랬니? 자소서에? 네. 진짜야? 나도 면접을 안 했구나. 네. 자, 요 물질을 만드는 순간에 떼부자 된다. 선생님이 이 회사 다닐 때, 반도체 회사 다닐 때, 이 PR이라는 물질을 대충 실물 크기로 이만한 병에 한 병이 들어와. 예를 들어 한 병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선생님이 한 달 월급이 45만 원이 군복일 때 45만 원 군복이야. 이 아이의 가격이 40만 원이었어. 근데 이런 거를 선생님 있던 라인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약.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라인이 절반밖에 셋업이 안 돼 있었어. 나머지는 그 다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셋업을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절반만 운영할 때 이 아이를 3개월 동안에 100억 원어치 썼어. 그때 당시. 야, 재용이 형 많이 그렇겠는데? 재용이는 그때 회사 들어오기 전에 학생 때고요. 아, 선생님 때문에. 재용이는 학생 때고요. 우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얼마 벌어요? 무지막지하게 벌잖아요.
이거 갖고 무지막지하게 버는데 뭔 소리? 좋아서 그러겠죠. 진짜.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개발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마무시한 부자가 될 거예요. 막 재산이 막 조단위 부자가 될 테니까 존나 부자네, 존나 부자. 자, 요즘 공부해서 돈 버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후배 아이 하나가 지금 최소 연봉이 30억에서 50억이라. 어디에서? 야구 선수예요? 선생님하고 대학을 같이 졸업한 1년 후배가 있어. 엄청 친했어. 그래갖고 얘하고 나하고 같은 회사 들어갔어. 근데 선생님 1년 있다 나오고 얘는 바로 군대 갔거든. 군대 안 갔다가 회사부터 들어간 아이야. 군대 제대하고 5년 동안 다녔어. 5년 다니면 과장이 되거든. 과장까지 다 했고 회사 사퇴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얘가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미국에 가면 애틀란타 주가 있어. 애틀란타 주의 주도가 조지아라는 곳인데 조지아 공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 이 학교가 전기전자과가 엄청나게 세. 전기전자가 미국 내 랭킹 5위 안에 들 때가 많고 못 들어도 10위 안에 들어. 미국 등위가 10위 아니면 그게 거의 세계 등이야. 전기전자 공학에서. 그래갖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주제가 솔라셀이야. 태양전지. 태양전지인데 이 태양전지 얘가 전공해갖고 국내에 들어올 때 LG로 들어왔어. LG 연구소에 상무로 들어왔어. 아이고 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태양전지 쪽 직급으로도 가장 위에 있고 연구한 사람 중에 그 다음에 학위에 이제 학문적인 내용도 가장 위에 있어. 그래갖고 얘가 상무로 들어가고 있다가 LG에서 이 사업을 없애버렸어. 이때 LG, 삼성에서 이 태양전지 사업을 했었거든. 근데 중국 새끼들이 어마무시하게 찍어대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 나왔던데 중국 놈들 중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 놈들이 있더라고. 걔가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 테슬라 제끼고 1등이래.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니? 근데 중국산이지. 알 수 없다지.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갖고 여기 그만두고 이때 마침 한화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 한화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를 상무로 뽑았어. 상무로 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무가 됐어. 이때부터 CTO라는 이름을 가져. CEO라는 말은 뭐야? CEO는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 책임자야. 최고 경영 책임자가 되고 CTO는 최고 기술 책임자야. 기술진 말리. 그리고 계속 전문 줄 알았더니 2020년도가 코로나 직후에 부사장이 됐더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연봉이 대기업 평균적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 수 있단 말이야. 연일보다 더 벌지. 롤스로이스 뭐라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겠다. 예? 람보르기니?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야. 물수도 비싸지. 회사에서 나오는 차. 와. 내가 상무 때 LG에서 상무 때 비서가 3명 있었어. 비서가 3명이냐면 서울에 우면동이라고 강남 쪽에 얘네 연구소가 있었거든. 거기에 연구소 비서가 있어.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본사가 있어. 본사에 비서가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창원 쪽에 얘네 공장이 있었어. 거기도 비서가 하나 또 있어. 비서가 3명. 근데 지금 얘 사무실이 몇 개래더라? 10몇 개래던데. 우리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진천인가 공장이 있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고, 미국에 있고, 유럽 쪽에 있고, 유럽 쪽에 4개인가 5개 있던데.
그럼 비서가 다 있을 거야. 업을 처리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주변에 대해서 눈을 열어놓고 살고 그래야 돼. 자기 스승을 잘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 서울대 전기전자과 교수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스승님이 노벨상을 받았어. 뭐 갖고 노벨상을 받았냐면 올레드 작가. 올레드로 노벨상을 받았대.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 삼성에서 스카우트에 갔어. 부사장. 이때는 연봉 딱 50억이었어요. 이게 지금 7, 8년 전이에요. 7, 8년 전에 지금은 아마 부사장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잘려들어. 잘려도 어디야? 여기서 한 5년 벌, 7, 8년 벌면 얼마야? 세금 때도 세금 절반 정도 떼니까 연간 세금을 한 20억 정도 떼니까 30억 곱하면 이것만 해도 200억. 오징어 게임 상금이 얼마인데? 456. 456. 한 명한테 줘? 네. 한 명 빼고 다 죽는 거야? 네. 네 명이 도전했어? 456명이요. 괜찮네. 야, 회사 입사해가지고 승진할 확률보다 그게 더 높겠다. 아 근데 막 리스크가 높은데요. 뭐 인생 하나인데 뭐. 조리 들어가면 끝이야. 야, 그지같이 100살 넘게 사느니 456억? 네. 한 방에 살지. 한방 0.25. 세금 안 떼게. 그러면 투에서는 누가 나와? 이정재 혼자 나오는 거야? 아니요 이정재 알고 있는 게임 중 빨간 머리 다시 진짜 시작할 싫어요. 거예요. 어? 다시 또 오징어 게임 시작할 거예요. 이정재가 복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이정재가 참여할 거예요. 아마. 그래? 456 탔는데 죽으면 누가? 그럼 또 456명 또 살아나가. 455또 합산하지 뭐 곱하기.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긴 너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생긴 너는 그때 날려요. 아, 오징어 게임 노력했나? 노력 엄청 했죠. 목숨을 담보로 이정재 아니고 그걸 살려고 받은 거리고. 1억 천금으로 생기는 돈은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다 써버려. 선생님 친구들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 부모님이 농사짓다가 그 땅이 개발돼가지고 졸부대돼서 엄청나게 많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중에 3분의 1이 100억대 부자야.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30억대 부자. 나머지는 없어. 얘네들이 대학 간 애들이야. 대학 가면은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 팔아갖고 등록금 내고 서울에 하숙비 주고 막 이래갖고 보낸단 말이야. 형제가 많아갖고 다 공부 잘하면 글씨야. 그 다음에 공부 적당히 하면은 요 정도. 보통 전문대 나온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학 안 간 친구. 이게 현실이. 근데 이렇게 받아갖고 지금 다 날린 애들은 엄청나게 많아.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고 조상님들이 그 땅에다 농사져갖고 부자 된 거잖아. 30억 받아갖고 2억짜리 외제차 탔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2억짜리 28억밖에 안 남잖아. 안 그래? 차라리 집에 사면은 집은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올라갈 텐데 차는 산 다음부터 가치가 떨어지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회 중에 최소 추정치 5조 이상을 갖고 있는 애가 있거든. 네? 언제부터 딱 부자인데. 진짜 5조 이상의 땅을 갖고 5조 이상의 이제 부자 현금이야 이거는. 현금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참 최근에 모르겠다. 10년 전쯤에 볼 때 얘가 못하냐면 체험회. 와 미쳤다. 체험회는요? 얘는 심지어 자기 주머니에 통장에 1,000억짜리 통장 넣고 다녀. 아버지가 용돈 쓰라고 준대.
지린다. 천억이면 우리나라 10위에서 20위권 그 대기업들 있지 인수할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이 친구는 골치 아파서 그런 거 싫어해. 얘는 체험에 이200 있잖아. 약 그때 당시에 약 5천만 원짜리 체험에 타. 20억 30억 받으면서 1억 몇천만 원짜리 외제차 타. 비교가 되지. 저희한테는 콩고가 안 떠서 체어맨이요. 쌍용 5천만 원이요? 어? 5천만 원.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했어. 저희한테 콩고물 안 떨어지는. 긴 것도 아니고 리무진 말고 짧은 결국 이게 야살 거면 리무진 사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 했어. 야 내가 이 차 몰고 나가면 이 차 주인 같니? 운전기사 같니? 오. 운전기사 같을 것 같아서 긴 차는 못 사겠어. 멋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녀석이 전기를 얼마큼 저장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노력하면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조상 탓이고, 조상 덕분이고, 노력상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술력 갖고, 지식 갖고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선생, 사탐에 연봉 100억이라 되고, 이지영 근데 뭔가 좀 슬픈 삶을 살더라 걔도. 맞지 5시간 4시간 정도 선생님이 요즘 오늘 같은 날 11시간 30분 수업을 해.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학원 가실 때는 진짜 많이 했어. 그때도 하루에 12시간에 13시간 수업에 방학 같은데. 근데 언제를 보고 살지? 학기 중을 보고 살지. 학기 중에는 좀 널널하니까. 근데 얘는 재종반도 수업해야 되니까 오전부터 수업해야 돼. 그리고 평균 하루에 13시간 수업을 하는데 미친 거지. 그니까 100억 쓰기 전에 과로로 죽을 거야. 자, 그러면 과로로 죽어요. 옛날에 이런 선생님이 있어. 국어 논술 선생님이 있었어. 조지만 선생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개인 광고를 EBS 교재에다 낼 정도야. 이름이 뭐라고요? 조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 찾아봐야겠다 죽었어. 오.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3개월만 수업했어. 겨울철에 3개월만 수업했어. 대학교 논술고사 준비로. 자, 그걸로 3개월만 수업했는데 나머지는 1년 내내 독서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비시즌인데 도전사에 있어. 도전사. 도련사 수업 안 하는데 요즘은 그냥 갑자기 자 부인만 좋았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논술 강의 들리는데 서울은 대단히 규모 강의실이 꽤 있거든. 300에서 4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여기에 회당 20만 원짜리 논술을 했어. 얼마니? 8천만 원. 일주일에 한 번이야. 다른 학원 또 있지. 다른 학원 또 있지. 다른 학원 또 있지. 그래갖고 1년에 3개월 수업은 약 60억이 들어갔다고 했어. 그래도 조상님 덕분이 제일 좋네요 걔 빼고는 거의 다 말렸다니까. 얘 말고 조대 부자가 또 있거든 하나가. 예 부자 조대 부자가 있는데 얘도 얘기 들어보니까 1년 만에 8천억인가 줄었대. 1년 만에. 그냥 누가 투자한다고 뭐 하고 하다 코인에 실패했나. 원래 이 정도 가지면 욕심내면 안 되거든. 코인에 물렸네 그때 코인이라는 게 없을 때. 그래갖고 지금 얼마 있는지 몰라. 세 자릿수는 안 되겠지. 1조 원이나 8천억이나 뭐가 차이냐고? 부자들은 차이 무직한 거야. 자기 재산 5분의 1이 없어졌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
이 저장 능력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불러요. 전기 용량을 C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을 C라고 해요. 자, 이 전기 용량 C는요. 자, 이 전하들이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어. 아시겠어요? 너무 촘촘해버리면 다른 녀석을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전체 넓이가 넓을수록 어때? 더 많은 전하를 담아둘 수 있겠지. 서로 반발력이 적으니까. 따라서 이 I는 극판의 넓이에 비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극판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는데 얘를 가까이 놓으면 전하끼리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될까? 전하끼리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지? 더 세지겠지. 당기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가까이 놓으면 전자가 날아가 버려. 팅.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될 때 얘는 자, 극판의 거리가 극판 간격의 반비라는 관계를 갖다. 자, 한편 아예 못 날아가게 여기에다가 전열체를 뽑아놓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얇은 종이나 필름 같은 걸로 뽑아놓는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뽑아놓게 되면 내부에 유전 물질의 유전 상수라는 게 관계한다라고 해. 이걸 유전 상수라고 해. 유전 분급을 일으켜서 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값이야. 그러면 형태도 유지하면서 전자를 못 튀어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를 유지해주고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쪽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대. 극판의 간격 B에 반비례하고 유전 물질의 값에 비례하고 그리고 극판의 넓이 A에 비례하더라. 이게 바로 측정기의 전기 용량 구하는 식인데 이 식을 좀 이따가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얘 단위는 페럿이라고 얘기해요. 페럿이라고 하는데 페로데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1페럿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값인데 1볼트의 전압으로 1쿨룸의 전하를 저장시키는 능력을 1페럿이라고 하는데 단위 관계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이게 측정기의 원리래. 그래서 서로 반대쪽에 똑같은 형태의 극판을 모아서 그 극판 사이에서 전하를 모아두는 방법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장치를 축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용량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대세는 전기전자예요. 대학 갈 때 꼭 전기전자학과 가. 그러면 전기를 저기 판에다 모아줘. 어? 어디다 모아줘? 이거?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어디 판 내부에 있어 저는.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자, 여기 물 팔고 있잖아, 빨간 아이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기 모여 살잖아. 얘는 호당이 됐네. 부분 옆에서 그렇다니까. 전해가 부모님 막 호강하게 웃고 있잖아. 분명히 전염시켜서 행복한 거야. 아니 머리 안에 좀 쓸어봐. 그래서 바보들을 만들고 있어. 성공이야. 자, 그러면 예원이도 뒤한테 좀 멍해졌잖아. 자, 전기 용량에 대해서 멍 예원이야? 뻥? 멍게원하니까 멍게원. 멍이야, 뻥이야? 멍? 아니, 멍해졌다 하셨어. 아, 요즘 멍해졌어 진짜로? 아니야.
나도 하면서 자, 물어본 거잖아. 전기 용량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전기 용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용량 식을 구해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식을 볼 건데, 자, Q는 라지 Q를 쓸 수도 있어. CV라고 하는 식을 지금 찾아볼 거예요. 이거는 축전계소 원복치과 같은 식이야. 엄청 중요한 식이 돼버려. 축전계소 원복치과 같아. 일명 식을 Q축이라고 해서 호축이라고 불러주면 Q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Q축이라고 해서 Q는 CV라는 식을 얘기하면서 옛날 어떤 선생님 시발시발 했어요. 자, 그러면 시로가 이상한데요. 자, 우리는 전하의 전기에 관한 요소들을 흔히 물에 비유한다는 건데, 여기 물그릇이 있어. 물그릇에 물을 저장을 할 거야. 오케이? 이때 넣어주는 물의 양을 뭐라고 할까? 넣어주는 물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비교해 줄 수 있어. 전하량은 자, Q라고 써주고 있어. 이렇게 전하량을 넣어줬을 때 이 물이 가는 높이가 있지. 네. 이 물의 높이를 전이 차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또는 전이차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전압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한편 같은 양의 물을 넣어줬을 때 더 많이 저장하려면 이 밑면적이 넓어야 되겠지. 네. 이 밑면적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넣어주는 물의 양이 일정하대. 뭐가 일정한 거지? Q가 일정한 거. 이때 그릇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한 종류의 그릇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 물그릇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같은 양만큼의 물을 집어넣어줍니다. 같은 양만큼의 물을 집어넣을 때에는 이만큼을 채웠대. 얘는 얼만큼을 채우지? 같은 양 넣어주면 면적이 좁으니까 더 높은 만큼이 채워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V라고 하고 이 높이 단면적을 뭐라고? C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높이는 C의 어떤 관계가 있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전이 차이는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를 많이 채워야지. 자, 많이 채워야지 전이 차이가 높아지는데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많이 채워도 전압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라지 Q가 스몰 Q랑 똑같은 거 같아요. 네. 네. 습관이 무섭다. 아직 큐스든 스몰 큐스든 똑같아. 전기 분열이 다 전하량이다. 자, 이번에는 이걸 보자. V를 일정하게 일정한 높이만큼 물을 넣어주기로 했어. 자, 이때 같은 용기를 사용할 거야. 같은 용기를 넣어볼게. 자, 이때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워놓습니다.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웁니다. 누게 들어간 물의 양이 더 많을까? 누게 들어간 물의 양이 많지? 왼쪽 주수 같이 생긴 애가 많지? 중요한 그러니까 주수 같이 생긴 애가 더 많이 더 많은 양이 들어가지. 물을 먹어도 둥근이가 먹을 때와 주수가 먹을 때
같은 높이까지 물을 먹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먹는다고? 진수.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실제는 둥근이가 더 많이 마시던데. 얘는 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도- 나타내줍니다. Q가 일정할 때, 자, 높이가 일정할 때 Q는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공량에 비례하게. 좀 이따가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가? 둥근이 이러면 힘이 생겨서 안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할 수 있어. 자, 선생님 저거 스몰표 나왔는데요. 얘네 기분이 같은 거가. 민수가 둥근이. 목이 나서 잘할 거야. 목이 생겨서. 목이 같은 거 저처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면적이 일정하게. 자, 면적이 일정하면 물을 많이 넣어주면 높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전경량이 똑같을 때 더 많은 전하를 주게 되면 얘들은 전위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요만큼 주고요. 얘는 요만큼 줬대. 자, 그랬더니 얘가 가는 높이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Q는 V에 비례하는 관계를 줍니다. 이 관계들을 묶어서 정리해봤더니 다음과 같은데 전위 차이라는 녀석은 C분의 Q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 상수까지 써서 얘는 뭐라고? V라는 녀석은 C분의 Q가 돼버린다. 즉 Q라는 녀석은 CV라는 식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축전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용하는 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축전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책에는 뭐 이 책도 그렇고 바퀴교과도 그렇고 알 수 없는 얘기들로 많이 써놨어요. 뭐가 증가하고 전기장이 증가하고 어떻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자, 이걸로 기억해 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클 것 같아요. 자, 한편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이 있으면 13감시에 가면 쓸데없이 칠판 지우개 껍데기 무지 많거든. 한두 개만 집어 와라. 왜 많아요? 저기는 왜 많아요? 거기 5개가 있어. 왜요? 몰라. 우리나라 갔다가 지우개 러버가 있나 봐. 제일 빨리 오는 얘가 순수로 가신다. 안 돼. 그 시간에만 와도 진술해도 별로 없으니까 이거 아마 거의 안 돼. 선생님 거 이렇게 꽁트 이것이 없네. 선생님 거 8시잖아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해? 뭐 아니 껍데기만 해. 껍데기 이거 말고 하나밖에 없잖아. 선생님 쓸 때 불편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1V의 전압으로, 1V의 전압으로, 이쪽에 걸어지는 전하량의 비를 얘기하는데, 얘는 1V 높이에 필요한 전하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C라는 녀석은 무슨 뜻이야? V분의 Q라는 뜻이 되어버리지. 오케이? 그래서 1V의 전압으로 1쿨럼을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1페럿이 되어버려. 그래서 얘는 단위로 F라고 하고 뭐라고 쓴다 그랬지? 페럿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얘는 똑같은 양으로 쿨럼 퍼 볼트라는 단위를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Q는 CV, Q고 잘 기억해 두자. 자, 한편 이 단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 1페럿이 얼마나 크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본 것 중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분유통이 있지. 아, 니네 분유통을 기억을 못하겠구나. 아저 책임 먼저. 엔간한 중간 그게 페인트통. 페인트통도 모르겠구나. 물통. 네모나죠 네모나. 미술 시간에 쓰는 물통 큰 거 알아? 네. 비닐로 만든 거? 그 통 정도 되는 사이즈의 축전기를 본 적이 있거든? 그게 6페롯 아니면 4페롯 둘 중에 하나였어.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그 축전기를 쓰기 위해서 주변에 차단막을 쳐놨어. 차단막, 철망으로 차폐시켜놨어. 연구실에 있는데 선생님 선배 연구실인데 요만한 공간에 기계 장치가 있어. 그리고 그 바닥은 다 부문판으로 깔아놨어. 전염대로. 그리고 그 주변을 철망으로 씌워서 접지시켜 놓은 거야. 위험해서 그때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사람이 소리칠 정도야. 어떻게? 그 선배 연구실은 항상 친해갖고 자주 들락달락 했거든. 어느 날 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소리 지르는 거야. 들어가지 마! 깜짝 놀랐어. 거기서 얼음땡이 됐어. 나중에 설명 들었는데 실험 중이었대. 근데 그 축전기에 지금 전화가 대전되고 있었나. 그렇게 방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죽을 뻔했네요. 쌤이 들어간 방전이에요. 아니. 내가 감전될까. 쌤이 방전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배는 고무판 위에 올라가 있고 나는 그냥 바닥에 걸어가니까 내가 감전될까 조금이라도 위험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보이더라고. 캐비넷을 딱 열었어. 아, 캐비넷이 그 캐비넷 아니야? 실험 장치의 문을 캐비넷이라 그 통을 캐비넷이라고 해. 캐비넷을 딱 열었더니 분유통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축전기네. 야, 아니야, 이거 2페럿이나 4페럿이나 뭐라고 했는데 2페럿 아니면 4페럿이야. 야, 이걸짜리야. 근데 우리 실험실에서 항상 보는 게 마이크로페럿을 봤거든. 400 마이크로페럿 이런 걸 봤거든. 그것도 감전되는 따끔거리는데 2페럿짜리에 먹으면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엄청 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마이크로페럿짜리를 써. 보통 이제 400 마이크로페럿, 100 마이크로페럿 이런 것들을 많이 써. 자, 이 1마이크로페럿이라는 것은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요즘 아주 동일한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에서는 이것조차도 커. 이것조차도 커서 얘는 피코페럿이라는 표현을 써.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야.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인데 이런 걸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전기용량, 동글뱅이 3, 4를 한번 보자. 자, 책의식으로 써졌던 얘기야. 전기용량은 축전기의 극판의 크기, 모양, 극판 사이의 거리, 또 극판 사이에 끼어있는 물질의 중력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전기용량이 큰 축전기일수록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전압을 높이기가 어렵다. Q는 CV잖아. Q가 일정할 때 C가 크면 V를 높이기 어렵지. V를 높이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외우라는 식으로는 다 했어.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어떤 평행판이 있었어? 자, 얘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이 D만큼 떨어진 거. 자, 마이너스 Q에 이런 축경기가 극한이 모여있다라고. 자, 이 반면적은 모두 A야. 극판사의 간격은 뭐라고 할까? D라고 얘기하자. 자, 구하는 방법은 물리 원투를 할 때는 안 할게. 오케이? 나중에 이거 가수법 중요해서 정기장구하고 그 정기장구에서 점차이 계산하고 얘를 꼬집으시고 비교해서 정기량 구할 수 있거든. 다른 기술 때는 1학년 때 해주는데 시험지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2학기 때 하도록 할게. 자, C만 기억해주자. C라고 하는 것은 D분의 이필론 제로 A라고 쓰기로 하겠다. 오케이? 이필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지. 네. 내부가 진공이라는 얘기야. 자,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책얘기로 한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판 축전기에 전하를 충전시키면 전하는 급판 안쪽에만 분포하고 전기력선은 급판에 수직하게 뻗어 나와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항상 평행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두 평행판 사이의 전기용량 C는 급판의 넓이 S에 비례하고 두 급판 사이의 거리 D에 반비례하게 된다. 또한 두 급판 사이에는 전연체의 유전율 이플론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진공 중에서는 이래. 만약 여기 유전 물질이 껴있다면 아까 써드렸었지. 얘는 어떻게? D분의 유전상수를 카파라고 하거든. 이 책은 카파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카파분의 이필론 원이라고 나오는데 카파로 쓰는 게 맞아야죠. 자, 이필론 제로 곱하기 A라고 표현해 주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전기용량 C 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용량 C를 증가시키려면 판의 넓이를 크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급판 사이의 간격은 좁혀야 되겠지. 그리고 급판 사이의 유전율이 큰 물질을 넣어줘야 되겠지. 태양이 책 안 갖고 왔니? 근데 왜 안 봐? 있긴 있는데 없네. 이게 있는 상이 어디구나. 그러면 진짜 동근이하고 똑같은 건데? 오. 쓰다. 동근이가 오늘 상품 갖고 집에 있어 학원. 아유. 뭐 아버지가 학원 원장님이셔? 오, 장모님? 분명히 의상 분명히 아니 이거는 이름이 그냥 이건가? 자, 급판 사이에 두 개가 있는 제 판을 평행하게 놓으면 전기용량이 줄어든데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이쪽에 금속판이 있었거든. 근데 이 사이에 두께가 있는 금속판을 또 넣어.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요? 이런 효과가 생겨. 얘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플러스 Q면 여기 도체 마이너스 Q지. 이쪽에 플러스 Q지. 마이너스 Q 온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전기장이 양쪽으로 다 생겨. 이해해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된 효과하고 똑같아요. 자, 이쪽에 금속판이 있으면요. 극판에 이 도체를 그냥 붙여버려요. 자,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하나의 극판이 된 거지. 그럼 이쪽에 뭐가 오는 거야?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오는 거야. 극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생겨? 좋아지는 거. 자, 좁아진 효과가 생기지. 원래 D였는데
극한 사이 간격이 D'으로 좁아졌으니까 전기용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도체판을 넣으면 전기용량이 약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편 비유전율이라고 썼는데 제목을 바꿔드리죠. 자, 제목을 비유전율이라고 하죠. 요즘 비유전율 안 씁니다. 유전상수라고 써요. 자, 유전상수라고 쓰고 유전상수 카파는 또는 K라고도 쓰는데 보통 카파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 문자 K에 해당하는 카파야. 이 카파는 진공 중의 유전율에 대한 내질에서의 유전율의 비를 얘기합니다. 항상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있죠.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 카파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 조금 전에 진공에서의 전기용량을 C라고 하자. C는 뭐가 됐지? D분의 이플론 제로 A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유전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플론 제로 대신에 뭘 쓰라고? 카파 이플론 제로를 쓰라고 했지. 이것 분의 A가 되는 거야.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카파 곱하기 C 제로가 되니까 이 카파 유전상수는 진공 상태의 전기용량분의 물질을 넣어줬을 때 전기용량의 비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공기나 물은 공기나 진공은 1이야. 나머지 물질의 비유전율이라고 되는데 이게 유전상수 값들이거든. 얘네들은 유전상수 값이 1로. 여기에 요즘 사용하는 물질인데 스트론튬 티타네이트라는 물질을 끼워넣으면요 무려 200배 이상이 증가하게 돼요. 310배인가가 증가하는 걸로 아는데, 자,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축전기의 전기용량, 평행판 축전기, 원형 축전기, 부형 축전기가 나오는데 얘는 일단 안 할게요. 적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 이용 때문에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요 사이에 충전기 거리 변화치는 것도 일단은 안 할게요.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학교 기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타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 나왔던 거 볼게요. 실제 기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2학기 때 물리2 할 때 물리2 전기 부분에 축전기가 나오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이때 이거와 유사한 형태인데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자, 이쪽에 이런 테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전압이 주인 전지에 자,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는 회로가 있죠. 자, 이 축전기는 C1이라고 하는데 2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고 얘는 60V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 C2라고 하는데 얘를 4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요. 자, 스위치가 A에 연결됐을 때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C1에 충전된 전화량 C1에 충전된 전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C1에 충전된 전화량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의 전압과 얘의 전압이 서로 어떻게 돼? 같아진대요. 같아지면 이 회로로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축전기는 이런 특성을 기억해둬야 돼. 세부에서 축전기에 직렬 연결된 회로는 스위치 닫는 순간에는 자, 축전기는 도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 영향도 안 주고요. 시간이 충분히 오래 흐르게 되면 축전기와 직렬 연결된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얘는 이쪽에 플러스 오고 마이너스 오는데 이쪽에 플러스가 쌓이고
이쪽에 또 마이너스들이 쌓이겠지. 쌓이다 보면 전압이 얘와 똑같은 전압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Q0라고 할 때 Q0는 CV가 되네. 맞아요? CV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버리니? 2 마이크로 페로 곱하기 60V야. 따라서 얼마? 120 마이크로 쿨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스위치를 자 B에 놓으면 자 연결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날 때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전압이 걸리거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양쪽으로 나뉘어 걸리게 돼. 이때 얘는 Q1에 전화가 되고 일부가 Q2로 옮겨가게 되지. 플러스 이 녀석은 맞아요?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이 녀석은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화에 이동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때로는 생각하 이걸 어떤 책은 여기도 전화 주고 거꾸로 연결시키는 경우 있다. 거꾸로 연결시키면 얘 전화와 얘는 얘 전화의 차이를 계산해 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서. 근데 이건 그냥 갈게. B에 연결하게 되면 얘는 뭐가 같아집니까? V가 같아질 때까지. 뭐가 이동해? 전화가 이동하는. 결국에 자 Q1이라는 녀석은 C1 곱하기 V가 돼버리고 Q2도 뭐가 돼? C2 곱하기 V가 돼버린다. 예? 그렇다면 Q1과 Q2 합친 게 얼마라고 했어? 120이야. 120 마이크로 쿨럼이라는 값이 C1 더하기 C2 곱하기 V가 되는 거야. 얘가 얼마야? 4 더하기 2가 되니까 6 마이크로 페로 곱하기 V가 되어버렸어. 마이크로 지워지니까 V는 몇 볼트가 되니? 20볼트가 돼버리겠지.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Q1이라는 녀석은 20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얼마? 40 마이크로 페로 마이크로 쿨럼. Q2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니? 20 곱하기 4가 돼버리니까 얼마? 80 마이크로 쿨럼. 이렇게 전압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실 수 있다. 저 B 연결한 건 A도 연결하고 B도 연결한 거예요. 아니 바보야. A에 있다가 B로 가면 A는 어떻게 되니? 끊어지지. 선생님가 양다리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오다리 좋아해. 네. 선호는 숏다리인데. 선호는 숏다리. 선생님 헛다리야? 근데 B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어? B 연결하면 어떻게 돌아가요? 쟤 바보야. 여기 서울 연결해 보면 얘는 없잖아. 얘만 회로잖아. 아 이게 충전되구나.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럴까요? 지도 다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는 대로 나가고 일단 학교 프린트가 나오게 되면 프린트에서 우리가 안 배운 부분부터 일단 한 다음에 1학기 부분을 다 끝내놓고 시험 대기 들어갈게. 네. 대신 그